조선 공주록 몰아보기. 모두 10명의 딸을 두어 딸부자였던 중종의 딸들. 중종은 제1계비 장경왕후 유일씨와의 사이에서 효의 공주를, 제2계비인 문정왕후 유일씨와의 사이에서 의의 공주, 효순공주, 경연공주, 인순공주를 낳았습니다. 또한 후궁 경빈 박씨와 해순옹주와 해정옹주를, 후궁 창빈 안씨와 정신옹주를, 후궁 수건 이씨와 정순옹주와 효정옹주를 낳아 모두 10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아이를 낳다 죽은 효의 공주를 비롯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의 공주는 그나마 좋은 편이고, 경연공주와 정순옹주는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중종과 장경왕후 유일씨의 적장녀 효의 공주. 효의 공주는 1511년에 태어나 1531년 향년 20세로 사망했는데, 묘소는 고향 신원 원당면에 있으며 이름은 옥하였다고 선원록에 기록되어 있고 적서를 통틀어 장녀입니다. 중종 10년인 1515년 나이 5세 때 어머니 장경왕후를 여웠는데, 장경왕후는 아들 인종을 낳고 산후병을 얻어 25세 나이로 일찍 떠났고, 딸인 효의 공주도 똑같이 산후병으로 25세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데다 유일한 친남매라는 공감대로 인종과 사이가 매우 돈독했으며, 연려실기술의 인종조 고사본말에서는 효의 공주가 죽자 인종은 너무 슬퍼하다 병을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종 15년인 1520년에 김한노의 아들 김희와 혼인이 결정되어 이듬해 11월 가래를 올렸고, 부마가 된 김희는 연성 위에 봉해졌는데, 가래를 올린 공주는 중종이 진성대군 일때 잠저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딸을 사랑한 중종은 공주의 시아버지가 된 김한노에게 공주가 떠받드는 속에서만 자라서 시부모를 존대하는 예를 모르니 부드럽게 타일러 달라고 사실상 협박을 했습니다. 효의 공주는 슬하의 김선옥이라는 딸 하나만 두었는데, 이 딸은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노의 아들 윤백원과 혼인한 바, 윤백원은 명종대의 일양 일파에 가담해 사림을 제거하려다 유배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 윤원노를 죽게 만든 윤원영에게 복수하고자 권신이자 외척인 일양의 말 잘 듣는 수하가 되었던 것으로 효의 공주의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고 문정왕후가 언서를 내려 가까운 곳으로 유배지를 옮겨주었습니다. 선옥은 태어나자마자 효의 공주가 죽어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문정왕후도 남동생 윤원노를 정계에서 축출하는데 동의해 아들이자 조카이기도 한 윤백원과 의부 손녀인 선옥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정왕후는 세간의 이미지와 달리 중종의 후궁들이나 자식들에게 야박하게 군 적이 없었는데, 희빈 홍씨, 창빈 안씨 등은 명종 때까지 궁중에서 살았고 행장에도 평상시 왕자와 왕손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나 1589년 효의 공주의 사위 윤백원이 의문사를 하는데, 그의 첫 보기와 딸 윤계미치가 아버지와 남편을 독살했다는 죄목으로 장을 맞다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13년 후인 1602년 윤계미치의 아들 이순이 상원의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진범은 윤백원의 아버지의 서자들, 즉 윤백원의 이복 동생들이었고, 이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기와 윤계미치는 뒤늦게 신원 및 복권되었지만 돌이킬 수는 없는 비극이었으며, 드라마 등에서는 중종의 효성 깊은 딸이자 문정왕후의 호통에 움츠려드는 심약한 성품으로 그려집니다. 김한노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되며 남동생 인종과 우애가 깊은 것으로 묘사되지만, 문정왕후가 김한노와 대립관계에 있어 시달림을 많이 당하며 남편과 작서의 변에 가담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에 죄책감에 시달리다 출산 중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데, 2003년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어린 소녀 시절의 모습으로 나역이 맡아 출연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의 공주. 의의 공주는 중종의 적인여이자 문정왕후의 장녀이며 명종의 동복 누나로 당대의 중종, 명종,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유한 삶을 누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종 26년인 1531년에 11세의 나이로 춘천부사 한승권의 아들 한경록을 부모로 맞이해 가래를 올렸는데, 한경록은 서성부원군 한학의 5대 손이며 아버지 한승권은 후일 을사사화로 공신이 됩니다. 또한 한경록은 한치인의 증손자이며 한치인의 여동생 중 한 명이 바로 인수대비의 한씨로 팔촌 사이가 되는데, 중종은 자식들에게 후한편으로 공주의 사절을 위해 천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래를 올리기 전인 1529년부터 공주의 사저에 비가 새는 곳과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이 있다며 수리를 하게 했는데, 사저 공사에 들어가는 제목이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 짓는 수준이라며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흉년으로 힘든 상황인데 군인 500명으로 사절을 수리하게 했다며 원성을 들었고 1531년에는 공주의 집에 단청을 칠하기 위해 많은 물건을 사들여 많은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공주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혜택을 받아 한경록도 당연한 줄 알고 횡포를 부렸는데 정순옹주의 남편 여성이 송인과 장사치들과 어울려 다니고 권력을 이용해 전답, 노비들을 처리하면서 사사로이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이런 사건 사고에도 나이 어린 부마라 사리를 알지 못하여 벌어진 일이라며 감싸주었고 1545년 7월에 공주의 남동생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명종은 12세라는 어린 나이라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람첨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왕위 승계가 아닌 인종을 지지하던 대윤에서 명종을 지지하던 소윤으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격변이었습니다. 인종은 워낙 치세가 짧았고 동복 형제가 아니라 그런지 기록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 형성은 보이지 않지만 동복 형제이자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남동생 명종이 즉위하자 왕의 누나로서 공주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의해 공주의 남편 한경록이 위사공신으로 책록되었고 뒤이어 청원부원군으로 지위가 높아졌는데 위사공신은 을사사화에서 유님 유인숙 등 대운을 숙청한 공로로 명종대에 책봉된 공신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한경록을 후한 광무제의 사위로 총애를 받다가 헐을 입은 양송에 비유했으니 나중에 한경록의 최후를 생각하면 틀린 비유도 아니었습니다. 한경록은 나중에 임진왜란 중에 불우하게 죽고 명종 11년인 1556년 9월에는 한경록의 집에 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늘이 벌을 내린 거라고 할 정도로 평판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종 11년인 1556년 1월 9일 공주의 집에 혼례가 있어 비단이 필요했는데 본래 국법에 사신으로 갈 때는 사무역을 금지했지만 역관 한의수를 통해 사무역을 했고 검은 비단 70필이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관 한의수가 의금부에 잡혀 있었는데 공주가 명종에게 청해 역관의 죄를 없애주자 사관은 여할이 크게 행해졌고 국법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썼습니다. 여할은 대궐 안에서 정사를 어지럽히는 여자를 뜻하니 의의 공주뿐 아니라 문정왕후까지 저격하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지만 명종과 의의 공주 남매의 우애가 좋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명종은 의의 공주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공주의 사저로 나갔는데 신하들이 임금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조정에 물어야 된다고 했지만 옛날부터 하던 것이라 신하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1544년에 의의 공주의 장녀 청주한 씨가 요절을 했을 때는 승지를 시켜 분양을 하도록 하기도 했는데 1564년에 향년 44세로 조선 한성부 중부 수진방 사저에서 사망했습니다.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의의 공주와 한경록의 쌍분묘로 되어 있는데 여담으로 명종이 친히 병문안을 하고 후원 별관에서 오래 감상한 후 금중에도 이런 좋은 경치는 없다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의의 공주와 한경록은 숫장수와 혼인한 공주라는 설화의 주인공들인데 어느 날 중종이 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공주와 옹주들은 중종의 덕이라고 말했으나 의의 공주는 중종의 덕만은 아니며 한때 영화는 물거품 같은 것으로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쪼잔한 중종은 노회 의의 공주를 다음 날 새벽 흥인지문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는데 다음 날 새벽 동대문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숫장수 한경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의 공주는 한경록과 혼인 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는 공주가 한경록의 숯가마를 둘러보니 한경록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돌 중에 커다란 황금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공주와 한경록은 황금을 팔아 농토를 마련하고 평생 해로했다는데 설화는 설화일 뿐으로 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한경록은 기생 옥생향과 간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향년 17세로 요절한 효순공주. 효순공주는 중종 17년인 1522년에 태어났으며 중종의 적삼녀로 어머니 문정왕후의 차녀이며 명종의 동복 누나인데 언니들에 비해 17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중종 28년인 1533년에 11세의 나이로 동갑이었던 감찰 구순의 아들 구사한을 부마로 맞이했는데 구사한의 증조부인 구수영은 영흥대군의 사위였습니다. 중종 반정을 도운 전국 공신이고 구사한의 어머니 전주이 씨는 의신군 이징원의 딸로 모계 쪽으로 효령대군의 후손이었던 것이 부마 간택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공주의 집을 지을 때 효령대군 옛집의 목재와 돌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중종은 사용할 수 있는 목재와 돌은 사용하라고 승낙한 일이 있습니다.
중종 33년인 1538년에 17세의 나이에 난산으로 사망했는데 친자녀가 없어 구사안에 남동생 구사맹의 차남인 구행을 양자로 드렸고 능묘는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에 효순공주 구사안 합장묘가 있습니다. 한편 부마는 재혼할 수 없고 첩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효순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구사안은 첩을 두고 삼남 이녀의 자식을 보아 부마의 직첩을 빼앗겼습니다. 3세의 요절한 인순공주. 인순공주는 조선 중종의 적오녀이며 어머니 문정왕후의 사녀로 중종 37년인 1542년 5월에 태어났는데 그녀가 태어났을 당시 부왕 중종은 55세였으며 문정왕후의 나이 42세였습니다. 이미 경원대군을 얻었고 더 이상 출산하기 힘든 나이에 공주가 태어났지만 성년이 되지 못하고 인종 1년인 1545년 3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에 있습니다. 본래 경기도 양주시 진전면에 묻혔으나 1939년에 현재 위치로 이장되었는데 인순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었던 정수사를 공주의 원당으로 삼았습니다. 원당은 전패 등을 모시고 명복이나 현세에서의 복락을 빌던 법당을 말하는데 명종 19년인 1564년에 예산의 유생들이 정수사의 혁파를 주장했지만 명종은 인순공주의 원당이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시궁창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산 경연공주. 경연공주는 조선 중종의 적사녀로 어머니 문정왕후의 삼녀이자 명종의 동복 누나가 되는데 중종 25년인 1530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자순대비, 즉 정현왕후가 병을 앓고 있어 문정왕후는 경연공주를 임신 중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시어머니 자순대비의 병구안을 했다는 다음과 같은 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경인년 여름에 정현왕비가 편치 않으실 때 마침 그때 경연공주를 잉태하였는데 밤낮으로 곁에 모시고 잠시도 회의하지 않았다. 정현왕비의 병이 위독해지자 문정왕비는 공주가 태생한 지 7일 아니어서 걸음을 걸을 수 없으므로 보자기 위에 편안히 앉아 나인을 시켜들고 입시하게 하니 정현왕비께서 중궁이 자기 몸을 잇는 성의가 이러하니 내 병이 나은 듯하다 하셨다. 정현왕비가 승하하시게 되어서는 애통이 만극하여 3년 동안 소를 행하고 내간의 모든 일 및 제사를 예규대로 능히 다하였다. 공주는 이런 엄격한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한 것인데 중종 32년인 1537년에 8세의 나이로 경연의 자코를 받고 공주로 책봉되었고 역시 아버지 중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집을 새로 짓게 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중종 36년인 1541년에 12세의 나이로 목사 신수경의 아들로 동갑내기인 신희를 부마로 맞이했습니다. 경연공주의 시아버지인 신수경은 신숙주의 증손인 신안과 성종의 서정녀인 해수공주의 양자로 경연공주는 친아버지의 이복 누나의 양손자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가래를 올릴 때도 참석한 사람들이 사치스러움에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데 그 뒤로 자극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열면 그보다 더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경연공주가 중종의 적통공주이자 명종의 누나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시궁창의 삶이었습니다. 당대의 부마는 왕실과의 혼맥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성품은 보지 않은 듯한데 신인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공주와 불화해 문정왕후가 궁궐로 불러들였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가 내관을 보내 타이르면 듣는 즉시 화를 내며 꼿꼿이 앉아 엎드리지도 않았다는데 참다 못한 명종이 부마의 직첩을 빼앗고 통천군의 유배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직첩을 빼앗겼어도 공주의 남편이고 공주가 살아있어 지방 수령이 통제할 수 있을 턱이 없어 오히려 유배지에서 근신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유배지에서 살인까지 저질렀고 기생집에 들락거려 경연공주가 화병을 얻자 기생집 출입이 금지되는 일도 있었는데 공주의 옷을 벗겨 기생에게 주고 여종을 희롱하고 집에 기생을 데려와 간음을 했습니다. 공주와 말싸움을 하면서 공주한테 참아하지 못할 말을 입에 담았다는데 오죽하면 명종이 경연공주의 집에 신이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강제 별거를 시켰지만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종의 치세가 끝나고 선조가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이는 여전히 기고만장해 경연공주를 더 박대하고 의복과 음식을 대주지도 않았으며 공주가 병이 나자 병구안을 하던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결국 선조도 명종이 그랬듯이 신이를 보성군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남편 복만 없는 게 아니라 아들 복도 없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나뿐인 아들도 아버지에게 질세라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들 신사정은 외할머니 문정왕후의 국상기간에 기생을 만나고 다니고 문정왕후가 하사한 물건을 주기도 했는데 아버지 신혜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가 유배를 가는데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이에 불효를 저질렀다고 삭탈관직 당하고 자신도 유배를 갔고 함께 어울린 기생 석빙정도 신사정을 유혹했다며 제주도로 유배를 갔다는데 조선시대 국상기간에 기생과 어울려 좋은 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불화로 경영공주는 병을 얻은 듯 선조 17년인 1584년 향년 5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형제 자매는 모두 죽었고 남편도 먼저 죽었으며 아들은 유배 중이라 임종을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사정은 어머니 경영공주가 죽고 4년 뒤에야 비로소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광주 이부연 모감리에 경영공주 신의 합작묘가 있습니다. 한편 선조의 후궁 간택에 정빈 민씨가 선발되었을 때 대간들이 민씨는 성종의 부마로 경수공주의 남편인 여천이 민자방의 외손님으로 제외하라고 했으나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이의 할머니 곧 해수공주 입장에서 보면 경영공주는 자신의 조카인 동시에 손자 며느리가 되는데 경영공주와 신이는 오촌이기도 하지만 구촌이 되기도 합니다. 한치레가 세종대왕의 적처녀인 정의공주의 사위이자 그 아들인 한익은 정의공주의 외손자로 신이와 경영공주의 결합은 세종의 후손들이 음으로 양으로 돌고 돌아 재결합을 한 셈입니다. 패서인이 되어 귀양을 간 해수농주. 해수농주는 조선 중종의 서정녀로 경빈 박씨 소생인데 가작인두의 변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잃은 인물로 1512년에 태어났고 당시 경빈 박씨에 대한 중종의 총애는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여자들 중 가장 먼저 아들을 안겨준 데다 후궁 중 가장 빨리 품계가 올라 정일품 비내로 책봉되었는데 10세 되던 해에 3세 연하의 호조참의 김원윤의 아들 김인경을 부마로 맞이해 가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혼인 6년 만인 1527년 궁중에서 작서의 변이 일어났는데 사건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범인이 아닐까 의심해볼 만한 사람이 박씨밖에 없어 경빈 박씨가 한 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경빈 박씨가 부리던 궁녀 범덕의 발언이 꼬투리를 잡혔고 왕대비였던 정현왕후가 박씨를 유료경위자로 지목한 것도 요소가 되었지만 추국을 받은 해수농주의 여종들 중 자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서의 변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6년이 지난 1533년에 가작인두의 변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옹주의 고난이 시작된 바 친정인 경상도 상주의 유배가 있던 어머니 경빈 박씨와 오빠 복성군이 사약을 받았습니다. 옹주는 패서인이 되어 남편 김인경과 함께 변방으로 귀양을 떠났는데 그나마 중종은 관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중종 36년인 1541년 세자가 복성군이 군부인 파평 윤씨 사이에서 낳은 딸로 나중에 유학 최혜수와 혼인한 복성군의 딸과 작서의 변에 연루되어 벌을 받은 친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이때 해수농주가 올린 상언을 보면 중종의 배려와 달리 생활이 매우 어려웠던 것 같은데 홍여가 옥사한 가작인두의 변은 1533년에 일어났고 해수농주가 패서인 된 것도 그때 속적에서도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해수농주가 중종에게 올린 글에서 자신이 중종 32년인 1537년의 홍여에 일에 연루되어 속적에서 삭제되었다고 한 것은 착각이거나 오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종은 옹주의 속적을 회복시켜 직첩을 돌려주고 부마 김인경도 직첩을 주어 서용하게 했으나 이미 어머니와 오빠를 잃은 뒤로 선조 16년인 1583년 7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능묘는 양근군 북평리에 있으며 양평군 향토유적 제3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친자녀는 없고 시동생 김원경의 아들인 김호수를 양자로 들였습니다. 남편이 고문사를 하는 해정옹주. 해정옹주는 중종의 서인녀이며 어머니 경빈 박씨의 차녀로 1514년일에 태어났으며 1525년 판결사 홍서주의 아들 홍여와 가래를 올렸는데 홍서주의 아버지 홍숙은 중종 반정에 참여해 전국 공신이 된 인물입니다. 남편 홍여는 당성위에 봉해졌고 해정옹주와 시어머니는 인척 관계로도 연결되는데 해정옹주의 시어머니는 세종대왕과 신빈 김씨의 아들인 밀성군의 증손녀로 해정옹주는 세조의 현손녀라 구충간입니다. 중종은 해정옹주가 출합할 때를 고려해 옹주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였는데 집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사치스럽다고 신하들이 상소했지만 중종은 용도를 헤아려 지었을 것이니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수농주에서 본 것처럼 중종 22년인 1527년 작서에 변이 일어나 어머니 경빈 박씨와 오빠 복성군이 경상도 상주 지방으로 유배를 갔고
가작인두의 변에 옹주의 남편 홍여가 연루됩니다. 경빈 박씨의 사주로 중종과 세자를 저주하는 익명의 글을 썼다는 의심을 받아 혹독한 시문을 받았는데 당시 홍여는 소년이었지만 형장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고 옹주도 언니인 해순옹주와 함께 패서인이 되었습니다. 김한노가 죽은 뒤에야 당시 옥사를 맡았던 김한노가 홍여에게 죄를 씌우고자 무리했다는 말이 나왔고 1541년 세자가 해순옹주와 해정옹주를 용서해 줄 것을 상소해 옹주의 직첩을 돌려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스라의 딸 홍옥환이 있으며 윤호에게 출가했는데 윤호는 유님이 손자로 유님은 중종의 첫째 왕비인 장경왕후 유이씨의 오빠이기 때문에 명종 즉위 후 벌어진 대윤 숙청 사건 때 목숨을 보전받습니다. 1580년 6월 12일 향년 67세로 사망했는데 양주 서면 장흥 이밤동에 해정옹주와 홍여의 묘가 있습니다. 상궁 은대의 복수열전을 부른 효정옹주. 효정옹주는 중종의 서호녀로 후궁 수건 이씨의 차녀인데 불륜의 피해자인 비운의 인물로 1520년에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를 산육녀로 여의게 됩니다. 중종은 자식들에게 모두 후한 은전을 베풀었고 이로 인해 물자를 낭비하고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 등 대간들의 비판을 받았던 아버지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인 효정옹주는 애틋한 자식이었습니다. 중종 24년인 1529년부터 중종은 혼기가 임박한 효정옹주의 집을 짓게 했는데 1532년 재변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헌부에서 집 짓는 일을 중단하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종이 지어준 옹주의 집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록에 수건 이씨의 본가가 향교동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어 향교동에 있었거나 가까운 근방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효정옹주는 순창부사 조침의 아들 조혜정을 부모로 맞이해 가래를 올렸고 1544년에 아들을 낳았지만 나흘 뒤 산용열에 걸린 옹주의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져 뒤늦게 안중종이 의원과 의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효정옹주는 향년 24세로 세상을 떠났고 중종은 효정옹주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이 수상하다며 조혜정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그동안 효정옹주는 질투를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조의정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는데 오죽하면 중종은 부녀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일설에는 옹주의 외모가 너무 박색이라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는데 효정옹주의 사망으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중종은 전교를 내리면서 조의정의 죄를 밝히고 추구하게 했는데 조혜정의 공초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중종의 의지는 강력해 조의정은 고신을 빼앗기고 부처됩니다. 한편 원래 효정옹주의 신이었으나 조혜정의 첩이된 풍가인은 장 백대를 맞고 풀려났는데 장 백대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처벌이었지만 여인이라 유배는 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종은 풍가인을 사형시키려고 했으나 조혜정의 지시로 첩 노릇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어 사형을 면했는데 풍가인은 미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비범한 면이 있었습니다. 국문이 진행되면서 많은 신하가 풍가인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어 이유를 물어보니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고 하자 풍가인을 감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풍가인은 장 백대를 맞은 직후에 효정옹주의 이모인 상궁 은대에게 납치당했는데 그녀는 전에도 정순옹주의 남편 여성위가 첩을 두자 그 여자를 때려 죽이고 태어난 아이도 같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실록에서 은대는 금중의 세력을 두고 중해의 윗세를 부려서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일개 궁인이 아님은 분명한데 풍가인을 납치한 은대는 자물쇠를 채운 곳에 풍가인을 10여일 동안 가두고 굶겼습니다. 장 백대는 즉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극심한 형벌이라 타살 증거를 남기지 않고 풍가인을 죽일 의도였지만 목숨이 질긴 풍가인은 10여일이 지난 후에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에 은대는 풍가인의 장 맞은 부위를 더 매질해 결국 풍가인은 20여일 만에 죽었는데 풍가인도 엄밀히 말하면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노비로 주인이 자신을 첩으로 삼고자 할 때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 가혹한 매를 맞고 죽은 것인데 중종이 풍가인을 죽인 은대를 비호해 준 것을 보아 진짜 나쁜 놈인 조혜정은 손댈 수 없어 만만한 풍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분풀이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의정은 당시 명문가에다 효정옹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 중종이 큰 형벌을 내릴 수는 없었는데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은대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날 정순옹주의 남편 여성이 송인의 첩과 아이를 때려 죽인 일이 드러나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랐는데 중종은 처벌을 안 하려고 버텼지만 처벌 요청이 56번이나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은대는 중종 사후 문정왕후에 의해 1년 만에 사면되는데 효정옹주의 묘소는 양주 군하홀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고 하며
슬아의 아들 조천계를 두었습니다. 한편 조의정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효정옹주의 집이 가난해져 지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중종은 딸의 제사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인종이나 명종에게도 미운털이 박혀 몰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정옹주의 시아버지 조침에게는 조효정, 조충정, 옹주의 남편 조혜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 조효정의 증손녀가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이며 효정옹주 며느리인 강씨의 조카가 광해군의 후궁인 귀인 윤씨입니다. 천일야사에서는 풍가이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으나 풍가이에게 진심으로 우정을 보인 그녀와는 달리 풍가이는 옹주를 질투하며 그녀의 성정을 파악해 이용 대상으로만 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옹주의 남편 조혜정이 자신에게 눈독 들이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유혹하고 어느 날 옹주에게 정을 통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옹주의 권유대로 조의정에 첩이된 후 조혜정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굽니다. 옹주가 과거에 자신에게 선물했던 놀이개를 옹주 앞에서 내동댕이 치는 등으로 배신하고 모욕하며 옹주가 출산 후 건강 악화로 외롭게 죽어가는 동안 조의정과 깔깔대며 놀아나는 악녀로 묘사됩니다. 원만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한 정순옹주. 정순옹주는 1518년에 태어났으며 중종의 서삼녀로 어머니 수건 이씨의 장녀이고 효정옹주의 언니가 되는데 자매 모두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중종 21년인 1526년에 정순이란 자코를 받고 송지안의 아들로 남곤의 외손인 송인이 부마로 정해졌는데 부마의 축첩은 금지인데도 송인이 첩을 두어 무리를 일으키자 상궁은대가 나섰습니다. 본래 은대는 수건 이씨의 동생으로 정순옹주와 효정옹주에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인데 일찍 어머니를 여인 조카가 첩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걸 보기 싫어 간통한 여종 2명과 여종이 낳은 갓난아기까지 때려 죽입니다. 사건은 그대로 묻혔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은대는 효정옹주의 남편 조혜정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 덮어둔 일이 드러나 유배를 가고 얼마 안 가서 문정왕후에 의해 풀려납니다. 이외에도 송이는 흉년이 들었는데 집에서 풍악을 올리기도 했고 의해 공주의 남편 한경록과 함께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록에서는 여성이 송이는 처사가 바르지 못하고 순엄이 조의정은 소행이 광패하고 광천이 김인경은 마음이 부정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는 송인이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남명 조식, 우계성원 등 당대의 석학들과 어울렸고 시문에 능했다고 나와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한편 선조 13년인 1580년에 정순옹주의 본가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선조는 옹주를 여음집에 거처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슬아의 아들 송유이가 있으며 정대년의 딸 동래 정씨와 혼인을 했고 1581년 향년 65세로 사망했는데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남리에 정순옹주 송인 합작묘가 있습니다.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 이주연이 정순옹주의 역할을 맡았는데 철없고 톡톡 튀는 성격으로 묘사되었지만 이름만 가져온 인물입니다. 오늘 조선 공주록 몰아보기는 모두 10명의 딸을 두어 딸부자였던 중종의 딸들이었습니다.